입시 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지 올해로 30년.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정의를 내리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회면은 누구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최소 기준을 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최소 기준으로 안 쓰고 이거를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게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만들었던 수능을 맨 처음 설계하고 시행한 박도순 교수. 그는 지금의 입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입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시험이 교육 과정을 지배하느냐고. 교육 과정이 있고 나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평가를 하는 거지.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길러주는 게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교육학 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대학교 들어오면서 그 강남 8학군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친구들이 꽤 많아졌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학원비였습니다. 거기는 기본 한 100만 원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엄청 아깝겠구나. 그것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창업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꿈을 꾸는 만큼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꿈이 너무 그냥 빈약하면은 성취 별로 클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육 포부라는 것도 이제 부모 교육 수준하고 가구 소득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리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강철 같은 의지, 놀라운 노력, 뭐 그런 걸 발휘할 걸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꿈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거나 뭔가 해도 잘 안 될 걸로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분발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격차보다 보이지 않는 격차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잘 안 되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든든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가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막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니라도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네. 흔히들 부모 보고 배운다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뭐 걔도 가난한 길로 빠지는 거지,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막 이래서 이제 막 가난한 가정은 막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들으면서 약간 막 약간 좀 씁쓸하다고 하죠. 그랬죠. 약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노력해서 바꿨겠지만 정말 부모님을 노력해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체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 체념하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라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서울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본 가상의 합격률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실제 합격률은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꾸민 치장법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치장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은데 똑똑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인데, 예. 그래서 그 치장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교육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분명히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왔고, 그런데 막상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학생은 아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돼요. 대학 입시가. 대학에 어떤 인재를 기르려고 하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르잖아요. 뭐 집단지성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다른 사고 능력 이게 다른데 무엇을 경쟁을 시킬 거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경쟁을 시키면 뭐가 좋아질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좀 적게 하는 것 같다고.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교육의 본령이 그게 유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이 좋은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게 사회화를 시킬 것인지, 우리가 사실 간과했던 여러 중요한 교육의 기능 본령들을 좀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게 오히려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